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체기 배탈 완치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거의 한두 번쯤은 알아보신 적이 있죠? 네. 체기와 배탈은 다 음식을 먹은 후에 일어나는 증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음식을 먹었더니 체했다. 저런 음식을 먹었더니 배탈이 났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체기와 배탈은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긴 합니다만은 두 가지가 확실히 다릅니다. 증세가 다르죠. 체기는 주로 소화불량의 증세고요. 배탈은 주로 배아픔, 즉 복통의 증세입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은요. 이 발생 시간이 달라요. 체기는 거의 음식을 먹고 나서 바로 또는 뭐 한두 시간 내라고 한다면 배탈도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개 뭐 몇 시간 후 또는 24시간 내 이렇게 이제 좀 나중에 나타난다는 게 또 다른 면이죠. 이 체기와 배탈의 원인은 뭘까요? 뭐 당연히 이제 음식이 원인입니다. 네, 음식의 사실은 자극이 원인이죠. 뭐 소위 뭐 상한 음식이라든지 또는 자극적인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먹어서 과식을 했다든지 이렇게 위장을 자극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원인이고요. 숨겨진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입으로 넣는 거의 모든 것. 예를 들면 이제 음식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약도 그렇습니다. 약도 체기와 배탈을 일으킬 수 있고요. 한약도 마찬가지고요.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이 모든 입으로 넣는 것들은 다 체기와 배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자극이고요. 입으로 넣는 것에 의한 위장의 자극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위장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위장 기능이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은요 되게 예민해요. 어떤 사람들은 기능 장애가 있어 잘 소화도 못 시키고 이렇게 보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위, 십이장, 소장, 대장 이런 순으로 이제 소화시키고 흡수하고 나머지를 갖다 배출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기능이 이제 떨어져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음식의 자극과 기능 장애가 합쳐서 사실은 체기와 배탈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요, 음식의 자극이 더 크다. 그러면 이제 체기와 배탈이 되는 거고요. 즉, 음식의 자극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게 지속적이거나 체기와 배탈이 지속적이거나 반복된다. 그러면 사실은 음식의 자극은 진짜 원인이 아닙니다. 내 위장의 기능 장애가 더 큰 원인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공통적인 부분을 봤으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기를 어떻게 완치하느냐? 체기의 다른 말은 뭐 체했다 또는 뭐 급체 또는 체증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대개 다 소화불량의 증세인데요. 소화가 이제 잘 안 되니까 위가 이제 크닥합니다. 명체가 답답하고 뭐 결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이게 이제 목구멍이 걸린다 이렇게 느끼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증세가 나타나겠죠. 뭐 이제 트림이 나타나든지 아니면은 메스꺼움이 나타나든지 아니면은 정말 토하기도 하고요. 이 토하는 거는 이제 증세이기도 한데요. 또 이게 치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위가 그득했다가 나도 모르게 토하잖아요. 그러면 또 증세가 좋아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위장에 이제 이게 탈이 나서 모든 피가 글로 쏠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의 다른 부분으로는 피가 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손발이 차게 되기도 하고 얼굴이 창백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율신경이 활성화돼 가지고 진땀이 나기도 합니다. 또 그러다 보면은 기운이 빠지죠. 기운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게 이제 체기의 증상입니다. 이 체기에 대해서 그간에 어떻게 치료를 하셨나요? 급체약 이런 거 드셨나요? 혹시 소화제 이런 거 드셨나요? 아니면은 이제 전통적으로 했던 이렇게 이제 바늘을 갖다가 이제 촛불이나 이렇게 불에 달궈 가지고 이제 식힌 다음에 손가락을 따는 겁니다. 피를 내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은 피가 나와 가지고 이게 이제 치료를 한다. 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완치 훈련은요, 이제 원인을 갖다가 해결하는 게 완치 훈련이죠. 그래서 체기의 원인, 이미 말씀드린 겁니다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극이 들어오죠. 음식에 의해서 자극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자극 중에요, 또 다른 게 있어요. 음식에 대한 자극도 있는데, 음식에 대한 내 생각, 이것도 자극입니다. 그래서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요. 야, 이거 먹으면 체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뇌에서 명령을 해요. 위장에다가 소화시키지 말라고. 음식의 자극에 의해서도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뇌의 명령에 의해서도 이 소화가 딱 멈춥니다. 그러면은
위에 일시적인 기능 장애가 오죠. 그러면 이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인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요, 이게 계속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야, 계속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이제 걱정하실 텐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결국은 소화시키거든요. 단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기능이 정지된 것 뿐이지, 네, 마비된 것 뿐이지, 결국은 풀리게 마련내는 거죠. 시간이 되면은. 그게 이제 한두 시간 또는 뭐 길어봤자 서너 시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원인은 아셨잖아요. 네,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불편하고 뭐 증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뭐 큰일 날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이거 빨리 내가 놔야 되겠다. 급체니까 빨리 뚫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빨리 해야 되겠다는 내 생각. 네, 그게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리고 안 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불안. 네, 이게 어떻게 돼요? 이런 걱정과 불안이 뇌에서 다시 위에다 명령을 합니다. 네, 빨리 낫지 말라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빨리 안 나요. 그러니까 빨리 나려고 하면은 오히려 증세가 심해지죠. 네, 더 심해질 뿐더러 자꾸 재발되거나 그런다는 거예요. 더 오래 가거나 재발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못 참아요. 네, 이게 별것 아닌 증세도 나는 못 참아가지고 더 동동 구르게 된다는 거죠. 그냥 나 지금 제가 감기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감기 걸린 겁니다. 체기도 지금 걸린 거거든요. 어찌됐든 무슨 이유든 걸린 겁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낫습니다. 네, 그냥 내가 걸렸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뭐 몇 시간, 한두 시간만 안정을 취해 보세요. 좀 불편할 따름이지 반드시 낫는다는 거죠. 정말 증세가 심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일부러 토하시면 됩니다. 손에다가 손을 갖다가 목공에다 넣으면은 되게 그런 방법 쓰죠. 네, 저도 어렸을 때 체했을 때 체했을 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한번 토하시면 되고요. 뭐 아까 이제 이렇게 민간요법 이런 거 하셨잖아요. 뭐 그런 거 꼭 하실 필요 없으세요. 결국 시간 문제니까요. 또 어떤 음식을 먹는다. 네, 체했을 때 무슨 음식을 먹어라. 이런 이제 권고가 많더라고요. 그러실 필요 전혀 없어요. 네, 어차피 뭐 몸에 많은 식량 갖고 있으니까 뭐 불편하시면은 한 끼 정도는 안 드셔도 됩니다. 그냥 놔두시면은요, 다 풀려 나가거든요. 이렇게도 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그 음식 먹고 체했어. 이거 기억하시지 마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에 음식이 아니라 내 기억에 의해서 그 증세가 또 합니다. 그러니까 피할 음식도 없고요. 네, 더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왔던 증세니까 그 증세로 증세로 잊어버리시고요. 그냥 나 일상대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가리지 말고요. 주식, 간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체기가 반복이 된다. 그러면 원인이 그러니까 음식 먹으면 꼭 체하니까 음식이 원인일 것 같지만요. 음식이 원인이 아니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반복되거나 지속되면은 기능 장애가 원인이다. 네, 기능 장애라는 것은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원인이 그 원인입니다. 사실은. 네, 제가 말씀드린 원인이 이제 기능 장애, 몸에 뭐 다른 장기로 다 기능 장애 일으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내가 어떤 음식 먹고 체했다라는 것은 뭐 처음에는 음식 때문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되게 싫어해요. 나 그거 아프면 안 돼. 나 그거 정말 또 아파서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억이 생생해집니다. 그럼 다음 음식 먹기 전에요, 불안해져요. 이거 먹으면 또 체하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해져요. 예, 그러면은, 그래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또 체해요. 이 또 체했을 때 증상이 처음 체했을 때보다 더 증상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악순환되는 거죠. 네, 이것에 의해서 기능장애 회로가 아예 뇌 속에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위장병이라고 하거든요. 네, 위장병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제 강의에 위장병 완치 훈련을 올려놨어요. 네, 그래서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분들은요, 네, 그걸 참고해서 완치 훈련을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배탈은 어떨까요? 네, 이제 증세가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배탈이 났을 때도 체기의 증상도 있기는 합니다. 네, 배탈은 주로 복통이 되는 거고요. 배 아픔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설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염이라든지 아니면 장염이나 식중독도 배탈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설사가 날 수도 있고 또 전신 증상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열이 난다든지 오한이 난다든지 온몸이 아프다든지 뭐 이런 전신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체기 때는 이제 바늘로 이 손가락을 딴다 그러잖아요. 근데 배탈이 났을 때는 잘 그런 걸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뭐 위장약 또는 배탈약 이런 것들을 소화제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이제 엄마가 배를 쓸어준다 그러잖아요. 배가 아프다 그러면 배를 이렇게 쓸어주잖아요. 이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를 따뜻하게 한다. 이것도 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에 자극하고 위장의 기능 장애가 결합된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소화장애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복통입니다. 그 복통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하나는 위경련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경련된 거를 쥐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아프잖아요. 위도 근육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아프죠. 또 하나 복통이 일어나는 게 이제 장에 가스가 차는 거거든요. 장에 가스가 차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가스가 차니까 배가 불룩하고 뭐 트림이 나고 이렇게 또는 방귀가 나오고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장에 가스가 차면은 장이 팽창이 됩니다. 이 장은요, 이렇게 이제 수술할 때 이렇게 자르잖아요. 의식이 있을 때 이렇게 잘라도요, 절대 안 아픕니다. 그땐 통증이 없어요. 근데 장이 이렇게 팽창이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장기라는 거죠. 구멍이 뚫려 있는 장기는 다 팽창이 될 때 아픈 거죠. 우리가 이제 제일 아프다고 하는 담석 또는 신석, 이것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담석은 담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돌이 막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수축을 해요. 수축을 하는데 돌에 막혀서 수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상대적으로 보면은 팽창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엄청난 통증이 옵니다. 신석도, 그러니까 콩팥의 돌도 이 요도가 막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게 수축이 되는데 돌 때문에 수축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몸을 떼굴떼굴 구를 정도의 통증이 오는 거죠. 그래서 가스 때문에 팽창이 됐을 때 복통이 온다. 그리고 식중독과 장염이 원인이 될 때는요, 거기다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설사도 올 수가 있는 거죠. 배탈이라고 하더라도요, 뭐 복통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복통에 다른 뭐 정말 수술을 요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증세가 굉장히 심하고 다른 증세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혼돈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배탈은요, 대부분은 하루 이틀 만에 낫고요. 길어봐야 2, 3일이면은 낫습니다. 식중독이나 장염이라고 하더라도요, 대부분은 2, 3일 내에 낫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두 번째, 빨리 나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증세가 경감이 됩니다. 증세가 약해지거든요. 근데 빨리 낫겠다. 그러면은 증세가 더 켜져요. 걱정과 불안이 증세를 더 크게 하고 재발을 자꾸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만 시키시고요. 음식 제한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뭐 때문에 배탈 났다라고 기약할 필요도 전혀 없고요. 더 먹을 음식도 따로 없고 덜 먹을 음식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는 증세는 증세고 그냥 주식 간식은 주식 간식이에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주식은 주식대로 들어보세요. 뭐 좀 덜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설사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드세요. 결국은 내가 먹은 음식과 관계없이 결국은 낫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배탈이 재발되거나 지속된다. 그러면은 원인이 음식이 아닙니다. 기능 장애가 원인이죠. 아까 이 책기 때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원인입니다. 그럴 때는 다시 위장병 완치 훈련 또는 과민성 대장 완치 훈련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건 또 상당한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체기와 배탈, 과거에는 음식이 원인이었어요.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았을 때 그때는 음식이 정말 조악하고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자극이 체기와 배탈의 원인이 됐죠. 요새 와서는요, 이제 다 잘 먹고 잘 살게 됐잖아요. 음식이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문제가 아니고요. 음식이 문제라고 하는 생각, 그걸 이제 문제시라고 합니다. 음식이 원인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게 진짜 원인이 된다는 거죠. 문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능 장애를 일으켜서 체기와 배탈을 일으킵니다. 과거하고는 정말 달라졌죠. 음식을 탓하면 탓할수록이요. 나는 체기와 배탈을 더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도 더 많이 제한을 받게 되고 맛있게 못 먹게 되죠. 음식 좋다 나쁘다 가리지 말고요. 아무거나 맛있게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체하지도 않고 배탈도 안 걸리고 음식도 더 맛있게 됩니다.